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3,000달러 플러스 3% ETF 상장 이후 그레이스케일 폭풍 매도에 38,000달러 99일선까지 떨어지다가 매도 물량 슬슬 작아지기 시작하니까 반등 시작한 거고요. 이번 반등이 찐 반등 되려면 전고점 46,000달러 넘어주는 상승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1월 31일 파르장 연설 FMC 있고 2월 애플, 아마존, 비전 프로 출시까지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 2, 3월 호재는 졌고요. 4월 반감기가 있는데 2020년에는 5월 반감기였지만 8월부터나 상승을 시작했고요. 2016년 7월 반감기에는 2달 전부터 상승했고 이번에도 반감기 영양권 안에 진입했다며 2월 비트코인이 44,000달러 아래로 하락은 안 나와야 됩니다. 비트코인 ETF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펀드멘탈은 상승을 했고요. ETF 상장 전이라면 나스닥 따라서 상승은 했지만 힘없이 하락 오는 게 일반적인데 나스닥 이번 플러스 전체 코인들 모두 상승이 좋습니다. 이더리움 플러스 2%, 에이다, 솔라나, 아발란체 미국계 코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ETF 상장 이후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레이스케일 코인 보유량 보면 지난주까지 51만 개 홀딩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8,600개 밖에 매도하지 않으면서 지난주 매도량보다 확실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코인 ETF가 스스로 1.5%로 업계내 가장 비싸고 기관 세력들도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 팔고 블렐러, 피델리티 ETF로 다수 옮겨갔고요. 초록색 대시랑 여기까지 보유량 감소하고부터는 코인 매도량도 작아지고 있습니다. 50만 개까지는 비트코인 홀딩하려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레이스케일 매도 공포가 일단락되면 반감기까지 호재가 겹치면서 2017년 같은 비트코인 대세 상승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거기에 코인 호재 구글 정책 업데이트로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 본격 실시한다 구글 공지가 있었습니다. 구글 검색에서 바네크 ETF나 블렐러 ETF 스폰서 광고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구글은 글로벌 광고업계 1등으로 디지털 광고 시장 점유율이 구글 29%, 페이스북 24%, 중국 알리바바, 아마존, 텐센트 순서입니다. 구글 유튜브가 업계 1위이면서 광고업계의 표준이기도 하고요. 구글이 코인 광고 공식화하게 되면 나머지 페이스북, 아마존도 따라서 광고할 가능성이 높죠. 비트코인 ETF 상장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자금들이 더욱 많습니다. 미국, 한국 큰손들은 대형 자금 투자할 때 최소 몇 달에서 1년 정도는 모니터링하고 그제서야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비트코인 ETF가 기존의 빅테크 성장률 ETF보다 수수료 비싸고 ETF 회사들도 광고에 적극적이고요. 거액 굴리는 큰손들도 업비트 바이낸스에서 코인 직접 사고 파는 것보다 기존에 투자하던 나스닥에서 코인에 대한 거부감도 확실히 작습니다. 나스닥의 비트코인 ETF 상장이 안 되었다면 비트코인 4월 반감기에도 기존의 코인 투자자만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확실히 제한적이죠. 하지만 ETF 상장이 전체 코인 파이 키우는 역할 잘하고 있고요. 그럼 비트코인 이대로 1년 신고점 재돌파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차트 보면 ETF 상장 이후 99일선까지 마이너스 20% 빠졌다가 43,000달러 반등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25일선까지 일주일 만에 빠르게 회복을 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99일선 아래로 다시 하락을 한다면 코인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빠른 회복이 쉽지가 않습니다. 2021년 5월 폭락전 여기 구간 99일선 터치 이후 25일선 반등을 했지만 전고점 못 넘기면서 폭락을 했고요. 파란색 선이 빨간색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는데 코시장 회복하기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도 2021년 4월 FOMC에서 파르장 테이퍼링 긴축할 것이라는 발언이 코인 하락의 메인 이유였고요. 여기 구간 테이퍼링 발표하고 1차 하락 시작되고 그 다음 상승은 했지만 반등 크지 않았고 일주일 정도 횡보 이후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취소, 중국 코인 채굴 금지까지 3년타 맞으면서 마이너스 50%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으로 치면 4만 달러에서 순식간에 2만 달러 폭락을 한 거죠. 리플 가격 보면 전체적인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고요. 리플이 2023년 1월 여기서부터 상승하던 채널 무너진 상태고 700원 핵심 매물대라 약간 반등은 했지만 빠르게 채널 안으로 진입을 못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만 아니었다면 매물 때 쉽게 뚫리는 게 일반적인 차트인데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적으로 1월 31일 파르장 연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FOMC 하루 전 헤드워치 예상치는 1월 3월 금리 동결은 하지만 5월부터 75bp 크게 인하할 수 있다. 기대감이 높고요. 헤드워치 금리 예상 데이터는 연준이 이대로 금리 낮추기보다는 현재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단기로는 고금리에 힘들 수는 있지만 여름쯤 되면 금리 낮아져서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죠. 이번 주 미국 주식 첫 장이 열렸는데 나스닥 플러스 1% 상승했고 연준이 올해는 금리 대폭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에 테슬라 플러스 4% 상승을 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반도체 들어올 때 테슬라만 고금리에 판매량 줄어들고 상승 제대로 못했고요. 하지만 빅테크 안에서 움직이는 자금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갔을 수도 있지만 이후 테슬라로 돌아올 가능성 높습니다. 한국 투자자들 테슬라 2차 염지 줍줍한다 뉴스까지 계속해서 나오는데 202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코인 주식 개인들은 초보 투자자보다 고수들 많고 단기보다는 장기로 수익 보려는 투자자들이 메인이죠. 한국 투자자 1월 한 달간 주식 거래 탑10에서 보면 순매수 가장 많이 한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2등은 테슬라, 3등 테슬라, 1.5배 롱베팅, 4등 테슬라, 2배 롱 ETF, 5등 미국 20년 물채권, AMD 반도체, 중국 불 ETF, 인텔 순서이고요. 2등, 3등, 4등 테슬라 비중이 전체 미국 주식 다 합쳐도 테슬라보다는 작다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후 금리 인하하면 테슬라 빠르게 상승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모아간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월 4주차 지난주 비트코인 38,000달러에서 42,000달러 반등 올 때 기관들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관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해서 ETF 상장 이후 2주째 매도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좀 더 자세히 1월 3주차와 4주차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 총량은 36,700밀리언에서 36,500밀리언으로 작아진 폭이 상당히 적습니다. 대신 이더리움은 1000밀리언 이상 매도를 했고 솔라나는 10밀리언 매수, 리플 3밀리언, 에다는 1밀리언 매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매도량은 적은 편이고 이더리움하고 리플, 에이다 코인 매도량이 많고요. 솔라나 코인은 하락할 때마다 세력들 계속해서 모아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직전인데 파르장 이번에도 금리 인하 빠르게 안 하고 5월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최종 금리 결정자로서 1980년처럼 인플레이션율이 재상승하는 경우이고요. 여기가 1980년 석유 파동 이후 나스닥 움직임인데 이때도 금리 올려서 물가는 잡았지만 급속도로 나빠지는 실물 경제에 빠르게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상승했지만 인플레이션율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한국으로 쉽게 말하면 부동산 가격 2022년 신고점 찍었는데 올해 신고점 더 돌파하고 추가 상승했다는 논리입니다. 경제에 교품 잔뜩 껴있고 장기적으로 성장 못하는 상황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파르장 신중한 성격이라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매우 조심할 듯 보입니다. 연준이 중점적으로 보는 PC 지표는 1월 말 2.9%로 시장 예상보다 낮게는 낮지만 작년 12월까지 3%대 유지를 했었고 바이든 재선으로 국제유가 억제하기 때문에 3% 간신히 유지를 하는 거죠. 때문에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은 더 지켜보다가 금리나 5월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하던 올해 금리 인하하던 간에 증시는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다만 코인은 변동성이 큰 상품이라서 올해 금리 인하하게 되면 2월, 3월이 공포심리 가장 큰 구간이고 단기 조정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전 연준 총재 블러드는 2022년 임기 중에 미국 경제 연착륙 결과를 반복한다. 증시도 94년처럼 우상향할 것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다소 파월 의장과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최근 주가나 미국 경제 보면 호황으로 연착륙 잘하고 있는 거죠. 블러드가 말한 대로 1994년처럼 나스닥이 현재 가격보다 2배는 더 오르고 코인 불장도 이어질 가능성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요. 94년 2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했고 역사상 최초로 75bp 자연세 스텝으로 95년 1월 6%까지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95년 7월 미국이 1.6%로 GDP 급속히 낮아지니까 25bp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했고 96년 1월까지 총 75bp 인하를 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을 하니까 경기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기 차트에서 보듯이 패닉셀 큰 하락이 나오는데 아시아 경제 위기로 미국 증시 단기 조정이 컸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